오늘 그 주제가 국가 구조개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떨쳐내야 될 부분 과감히 떨쳐내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는 게 이제 구조개혁일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뚜렷한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구조개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쪽으로 더 가야 되고 어떤 쪽을 떨쳐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이미아 선생님 제시한 대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추격자, 남을 따라하는 것들을 많은 경우에는 이제 떨쳐내야 됩니다. 사실 원래 그 뭐 정치적인 지금 사태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사실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준 두 가지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파고였고요. 알파고가 국민들한테 느끼게 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교육받아 가지고는 아마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잡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를 아마 크게 가지게 했을 것 같습니다. 소위 포스트 무버로서 그러니까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인재로 양성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태는 그 해양조선 쪽에 그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구조조정이죠. 그때 많이 나왔던 학자들의 견해는 왜 그러면 해양조선이 지금 이제 경쟁력을 잃었냐 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해양조선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것이 사실은 새로운 개념을 설계하는 그런 역량 가지고 경쟁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남이 갖다 준 설계도를 가지고 그냥 잘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설계도 도면 바꾸면은 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경쟁력을 잃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남이 못하는 것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4차 산업용으로 이야기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그동안 이제 남을 팍 쫓아서 하던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떨쳐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저는 교육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굉장히 저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때 뭐 교육부를 오래 맡았습니다만은 뭐 그런 면에서 책임도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추구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 정부 와서 정말 교육에 대한 아무런 뭐 새로운 시도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가동을 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지적됐던 것처럼 주입식 또 입시 위주 교육을 좀 과감히 떨쳐내고 프로젝트나 이런 새로운 포스트 무버로서 이렇게 남이 주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문제를 디파인하고 남과 협력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전면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추격자로서 그걸 할 때는 정부가 막 이끌어가거나 뭐 지시를 하거나 뭐 빠르게 그냥 이렇게 정부가 움직이면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산업이나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하는 역할이 앞에서 이제 우리 박진 교수님 말씀하셨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박진 교수님 거기에 대부분 동감하지만 그 생산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사실 그동안 했던 이제 그 직접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에 한 15조가 쓰이고 있고요. 또 지금 R&D 개발에 19조 5천억이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관료들이 그냥 자기네들 편의로 돈을 집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혁신이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관료들한테 잘 리포트 쓰는 사람들이 연구비를 따가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중소기업보다는 오히려 복지정책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진 거고 R&D 정책도 사실 혁신적인 R&D보다는 그냥 논문에 페이퍼 하나 쓰면 되는 R&D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부가 많은 돈을 쓴 것들이 사실은 그게 포스트 무버한테 간 게 아니고 팔로워들한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정부가 저는 혁신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나눠주던 거에서 이제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확 바꿔야 되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사실 대학에다가 집중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면 그 대학의 힘에서부터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대학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고 대학이 이제는 혁신 생태계의 허브가 되도록 하려면은 정말 획기적인
교육 계획이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제가 뭐 이명박 정부의 장관 입장에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그때 잘하지 뭐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시 한번 교육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것은 정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역할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혁신을 죽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죽이고 다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태 중에 하나가 부처 간에 서로 싸우면서 죽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가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는 센터잖아요.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제일 많이 비판하는 데가 테크노파크입니다. 산자부고 여기는 미래부기 때문에 서로 막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진 교수가 말씀하신 피자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고 적어도 혁신 생태계만큼은 하나의 부서가 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사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가 좀 반성을 하는 거는 초중등 교육은 떼냈었어야 됩니다. 초중등 교육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비대해졌다는 그 비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에 교육과 과학기술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산업 지원이 거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영국의 BIS라고 해서 대학에서 아이디어가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미래 부족, 그 다음에 이게 산업 지원까지가 하나의 부서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떤 혁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총괄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부 개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권화 관련해서도 앞에서 우리 김정석 교수님도 잘 지적하셨지만 사실 중간기구들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기구들이 그게 박사급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게 소위 준관료화 집단이 돼서 오히려 과학기술 쪽에서 보면 그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돈을 나눠주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구자들이 돈 나눠주는 데로 가잖아요. 거기가 그냥 바로 정부 부처가 그냥 본인들이 직접 나눠주면 뭐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시켜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NSF라든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NIH 국립보건원 같은 데서 거기서 바로 혁신이 나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가 사실은 그 정부의 중간기구들입니다. 여러분 달파 많이 들어보셨죠? 달파 챌린지 들어보셨잖아요. 달파가 국방부에 있는 그 고등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NIH는 국립보건원인데 그거는 복지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간기구들이 혁신적일 수가 있고 훨씬 더 지금은 민간의 기업보다도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혁신적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완전히 정부에 귀속돼 있어가지고 혁신하고는 먼 관료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혁신을 줘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병석 교수님 말씀하신 인사의 독립성, 더 나아가서는 저는 NSF 같은 데는 예산의 독립권까지 갖고 있거든요. 부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국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임나 선생님 말씀하신 감사기구는 이제는 국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를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정부가 일을 시키고 감사까지 하면은 중간기구들이 어떻게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감사를 넘겨서 상시감사 체계로 하고 주로 회계감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도자로 지금 이제 가는 포스트 무버로 가는 구조개혁에서 필요한 개혁들이 어떤 것인가를 리스트업해서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한 정부가 많은 개혁을 동시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낙오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혁신 생태계 선도자로서의 혁신 생태계를 갖지 못하는 나라는 이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실업 문제부터 해서 성장 저하, 양극화까지 다 아마 동시에 겪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탈출하는 방법은 선도자로서의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이고 그거는 정부개혁, 교육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